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 영재수학부원장 김기훈입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은요, 일단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즘 이제 영재고 입시도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고, 그리고 KMO 입시도, KMO 이제 시험도 미뤄졌기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저희가 이제 영재고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가야 될 길은 사실 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영재수학에서 다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 안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좀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제 중등심화를 마치고 수학 3화를 이제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안 들을 텐데,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3화를 마친 친구들이나 혹은 그 이후에 마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치동 학원들에 이제 문의를 하면, 특히 이제 KMO를 하는 학원들, 영재고를 하는 학원들, 저희 학원도 사실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학원이 다른 이유가, 다른 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특히 중학교 1학년들. 초등학생들은 사실 아직 꿈과 희망이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나올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입시 준비 과정을 좀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이제 선행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경시 과정을 거치는, KMO 과정을 거치는 그런 패턴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S코스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해서 사실 수학 상하를 완벽하게 마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4학년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 그리고 5학년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심지어 이 친구들이 못하지 않아요. 예. 뭐 다행스러운 건 이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요. 존재하고 이런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KMO를 입문하고 어느 정도 상을 내는 시기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들이 이제 수학상을 끝냈다고 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빠른 코스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늦은 코스도 아니죠. 예. 근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딴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는 늦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맞죠. KMO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머니들이 많이 좌절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예. 아니 벌써 늦었다는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KMO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뭐 적절한 시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어찌됐건 이 부분 안에서 늦었다는 말씀을 듣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들 때문이에요. 예, 패턴들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잘하면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 안에서 이제 바르지 못한 길로 가게 된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은 경우들도 꽤 있긴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이런 상황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을 때 늦었어요 어머니 빨리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코스를 밟았을 때, 특히나 지금 S코스나 A코스를 밟았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느냐 보시면,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경시에 입문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일단 1차 입상을 노려요. 당연하겠죠. 뭐 경시 입문해가지고. 사실 KMO 과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년 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코스가 되겠죠. 그리고 초6 때 1차 금상을 받거나 2차 장려를 받거나. 그러니까 어찌됐건 입상을 했다는 건 사실 이 KMO 1차에서 통과했다는 의미고, 그 안에서 지금 2차를 봤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2차에서 좋은 상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찌됐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해서 1차 금상을 받고 그 다음에 2차 장려 이상을 받는 거죠. 물론 2차에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 고등 KMO를 하는 친구들도 있죠. 예. 그러면 일단 어찌됐건 최종 목표는 중학교 1학년 때 2차 금상, 이게 고등부가 될 수도 있고 중등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수학을 어느 정도 됐다.
실제로 이런 친구들은 수학 어느 정도 된 거 맞아요. 예, 수학적인 능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과학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지금 서울 우발을 누리겠다. 이런 게 지금 최근에는 기류가 약간 변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서울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의 일반적인 패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밖에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뭐 많지는 않아도 몇몇의 친구들이, 소수란 얘기죠. 소수의 친구들이 사실 늦게 시작한 친구들 가운데서도 반짝반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수학과 과학을 실제로 좋아하고, 그래서 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어도 서울영재가 가는 친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패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 가장 아름답겠지만, 이거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확률을 대충만 계산 한번 해본 거예요. 어차피 KMO 1차라는 게 약 10% 약간 넘게 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칠게 저희가 계산을 해본 건데, 이러면 실제로 이 정도의 확률이 나와요. 이 정도의 확률. 그러니까 서울 중학교 2학년 때 서울 우발이 되는 것, 가장 이상적인 목표가 되겠죠. 최고의 길을 가는 것.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길이.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거기에 맞게 커리를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가 거기에 따라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왜냐면 이걸 소화해내는 것 자체가 실제로 공부하는 거, 일단 뭐 저희가 KMO 프로그램 말씀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요. 하루에 와서 뭐 수학만 계속 해야 되니까. 물론 저희의 생각은 기본적인 입장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건 공부 학습량이 많습니다. 예, 이거 안에서 그걸 버텨줘야 되고, 그리고 마의 시기가 있죠. 요즘 좀 빨라서 초등학교 때도 오기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사춘기가 보통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장애물들을 다 넘고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확률 약 이 정도 되죠. 예, 진짜 빠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르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부분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없어서 좀 절망하는 친구들, 어머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커리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영재수학의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됐건 영재고랑 과학고까지 전체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 이제 수학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좀 살펴보면 전체적인 틀은 이래요. 일단 KMO 과정을 거치는 친구들은 일단 저희는 K반, H반으로 나눠서 지금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KMO 통과를 하거나, 그리고 과정을 거쳤겠죠. 그러고 나면 영재고반으로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형제나 유형제라고 표현하는데 꼭 KMO를 거치지 않아도 실제로 영재고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수학 상하를 중학교 1학년이 잘하는 건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한 과정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P반이고요. 이 P반은 일단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취도를 갖는지를 좀 보는 반이에요. 일단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고 나서 PG반이고요. 이건 선행을 좀 포함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사실 PG반 과정을 거쳤을 때 잘한다고 하면, KMO를 원한다고 하면, 시기가 적절하면 일단은 KMO반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정을 짜놨어요. 네. 그리고 PG반에서 이 친구가 KMO를 통해서는 너무 억지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이 들 수 있어요. 물론 이 중간중간의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어찌됐건 진단평가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부모님과 상의를 거칩니다. 이 거치는 상의를 통해서 만약에 KMO가 이 친구한테 곧바로 좋지 않다 한다면 KG반이라는 것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요. KG반은 뭐냐면 선행과 영재 과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전체 과정이 모두 영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KMO도 일종의 영재를 위한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KG반 같은 경우는 찬찬히 중경시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선행을 뽑아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물론 이 선행의 단계도 인증시험을 통해서 통과하지 못한 친구는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하여간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결국은 영재반에서 다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KMO를 시작하지 못해도 P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찬찬히 수학 실력을 배양하면서 영재고 과정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사실 이거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영적으로 만약에 잘 안 되는 경우에는 S반이라고 해서 얘는 과거 실전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뭐 K반을 거치든 어디를 거치든 결국은 이 부분 안에서 S반을 과거를 지망한 학생들이라면 S반을 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 이 과정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빠른 선행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학 테스트를 보면 그러니까 수학 상하까지도 하고 수원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수상이 너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 PP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 정예로 저희가 화목일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반은 어떤 반이냐면 그러니까 진짜 딱 수학 상 그리고 중등 기하만 해요. 2달 과정. 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확실히 기본기가 다져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 2반을 통해서 진단평가를 보면 진단평가도 봐야 되겠죠. 진단평가를 보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적절하다 생각되면 그 다음에 P반을 올려요. 그러면 2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PP반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냥 5명에서 8명 사이로만 딱 받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확실히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지금 1기 PP반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진단과정 보게 됩니다. 뭐 어찌됐건.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 안에서 저 영재 수학이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차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K반과 H반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K모를 위한 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P반과 PG반 라인을 거치는 친구들은 사실 좀 약간 늦었거나 아니면 좀 수학적 능력이 솔직히 조금 부족한 친구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애들이 머리가 큰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4학년 때부터 달린 친구들은 사실은 머리가 좀 빨리 열린 거고, 그리고 P반에 PC반, 뭐 KG반을 거친 친구들은 실제로 좀 시기가 좀 늦게 찾아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아주 늦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일단은 빨리 찾아와서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지루해 한다거나 뭐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영재고쯤 해서 이제 머리가 열리기 시작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는 얘기고, 일단 어찌됐거나 K반 H반은 K모를 통해서 이제 서울 영재고까지 노리는 친구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정상적인 K모 도전 K모라고 하는데, 일단은 한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확실히 K모를 하는 게 이 아이한테 확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입학 테스트 봤는데 너무 뛰어나요. 아이 자체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하는 게 맞아요, 이 친구들은. 특히나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꿈과 희망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럴 때는 사실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맞죠. 예. 근데 조심스러운 건 너무 어머니들 욕심을 내셨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명확하고요. 대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로서 항상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예. 일단 K반이 있고요. K반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입학 테스트 보게 되는데요. K반으로 들어오게 되면 K모 기본 이론을 거쳐요. 3개월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실전 이론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을 이제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과정을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 실전 이론 2를 그냥 거치고 파일럿 과정까지 가는 친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하는 친구예요. 예. 그래서 K반 실전 이론 1과 2를 거쳐야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K모 이론이 완성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K모는 어차피 4.5점 6점으로 되어 있으니 4.5점 6점에 대한 모든 이론을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거든요. 시점 과정 2를 끝내고 나면 그때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제 점수가 좋은 친구들은 이제 H반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전 이론 3라고 하면 사실 문제풀이 위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거쳐서 이제 K모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K반 실전 이론 1을 했는데 성적이 좀 안 좋아요. 아이가 좀 힘들어해요. 그러면 실전 이론 2로 같이 가지만 여기서 약간 커리가 좀 달라요. 예. 예를 들면 기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건 논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논증을 합니다. 예. 실전 이론 1에서도. 근데
좀 심한 온증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반에서는 심한 온증을 하는데 지금 이 같은 실전 이름이라고 해도 이 반에서는 좀 더 이론도 논증도 있지만 증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답에 대해서 그리고 답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요. 예, 근데 어찌됐건 케모 문제를 풀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다만 아이들이 그 과정 안에서 실제로 키워보다 보면 그 부분들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마다 시기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단답형 문제를 통해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결국 깨쳐나가는 친구가 있고 곧바로 가도 되는 친구가 있고 그게 좀 섬세하게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거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KO 이제 실전 과정 3까지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입반 시기에 따라서 이 과정은 생각보다 뭐 축소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파이널에 이제 만약에 어머니들이 12월달에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기본 이론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물론 뛰어난 친구들에 한해서 이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험은 5월달에 있어요. 보통 5월달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진행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케모를 할 때 저도 이제 케모 오래 가르친 사람이라서 케모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언제 시작하냐가 중요해요. 언제 시작하냐. 그래서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시기예요. 예. 아이가 능력이 되고 가능하다면 이 시기에 케모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예. 물론 아이의 능력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시기는 전 3월달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머니들이 적절히 판단하셔서 저는 케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 시기에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커리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1차를 이제 이미 본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좀 미리 시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케모 이론을 전반적으로 훑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친구들 따로 테스트를 해요. 네, 따로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인 1차 이론이 잘 되어 있느냐 이걸 평가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평가가 잘 돼서 얘는 케모 1차에 대한 기본 이론 정도는 어느 정도 확실히 숙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H반에 입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H반과 이 H반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H반이라고 하면 이 커다란 반명이 이제 위에서 이제 숫자가 붙게 되겠죠. 예. 그래 H반에 있게 되는데 이 친구도 이제 2차 이론을 해요. 큰 틀에도 딴 나머지랑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이론을 하게 되고 이 2차 이론을 섬세하게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대략은 이제 이 2차까지 그러니까 2차라고 하면 보통 11월 달에 올해는 모르겠는데 11월 달에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럼 11월 정도 해서 H반 친구들은 2차 이론을 그때까지 배우고 그리고 그 전후를 해서 1차 고득점 이론을 배우는 그 H반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최종적으로는 은상 이상을 노리게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이 과정 안에서는 저희가 어찌됐건 저희 철학을 좀 말씀드리면 무리하게 공부를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2차를 준비했을 때 저희는 주 3일만 준비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그 주 3일만 공부해서 가르쳐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많이 보내주셔야죠. 근데 인원이 많지 않았지만 일단 3일만 진행했고요. 그리고 확실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신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저희 학원은 주 5일 동안 뭐 서술 연습을 한다. 서술 연습을 저희도 시켰어요. 당연히. 했지만 주 5일을 시키면서 다른 과목에 무리가 갈 수 있도록 하진 않겠다. 영어도 다니시고 국어도 다니셔라. 하지만 할 때 열심히 하고 그리고 파이널 때는 조금 더 봐주긴 했어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학원 친구들보다 적게 하는 거 맞아요. 3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겨울학교 금상 받았고요. KMO 2차에서 겨울학교까지 갔습니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들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작년 말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 5일만 하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권유해드리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 KMO가 중간 과정이고 어떤 지금 설명드리는 과정들도 다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대전제는 이과 최상위를 가기 위한 길이고 그 가장 첫 걸음은 일단 영재고라고 생각하는데 영재고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KMO, 과정으로서의 수학 공부 그 이유를 위한 수학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합리적인 방안 안에서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거 안에서 아이가 무리되지 않도록 다른 과목에서 너무 영향받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는 수학 공부를 시키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학은 그래요. 예. 그리고 일단은 쿼리를 좀 보시면 일단 KMO는 기본적으로 이게 대수권인데요. 3개월 그리고 파이널 문제풀이 이 스텝 3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텝 3와 지금 시점 파이널을 같이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수 과정을 보면 이렇게 이제 쿼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이 부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저 아이들이 쿼리할 수 있도록 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 실전 이론 1,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경시에 대한 이론을 확실히 배웠다 하면 이 부분 안에서는 지금 9개월이 필요한 거죠. 예. 물론 이거 안에서도 잘 해야 돼요. 물론 매달 3개월마다 기본 이론 과정을 끝나고 나면 그때는 뭐 당연히 시험을 보겠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죠. 네, 간담을 하고. 네. 그리고 이건 기한인데요. 기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전체적인 쿼리 자체는 3개월 단위로 끊어져 있고요. KMO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아이들이 합리적으로 쿼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 안에서도 사실 이제 중등심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KMO와 연결시켜서 저희가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물론 경시 부분에서도 확실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뭐 점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조합도 마찬가지랍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이 부분 안에서는 교재는 당연히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표지와 이게 다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지만 일단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거 안에서 확실히 커나갈 수 있도록 좀 뭐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KMO의 성패는 무엇일까? KMO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학년이 많이 내려갔어요. 처음에 이제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니 중학교 1학년이 수학 3을 하는데 늦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주 경시가 좀 이제 KMO가 좀 쉬워졌거든요.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물론 다시 이제 움직임 좀 있긴 하지만 기조 자체는 옛날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역대급으로 이제 2차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KMO 2차 문제. 1차는 쉬워진 게 맞고요. 2차는 그대로 기조를 유지하거나 좀 어려워진 부분도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KMO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학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수학으로서 국가대표를 뽑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 1차를 좀 쉽게 해서 대한수학회에서 저변을 넓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차에서는 이게 너무 쉬워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와 2차의 괴리가 좀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는 2차에 대한 수요가 좀 줄고 있긴 해요. 예, 왜냐면 목표는 영재고인데 영재고랑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쓸데없는 이론들을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2차를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 당연히 배우는 게 너무 좋고요. 시간이 없다면 그 부분은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애들이 학년이 어려졌다는 건 그만큼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랑 같아요. 예. 그러니까 관리의 첫 번째 뭐냐면 어머니들과의 소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본인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그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사실 객관적인 지표죠. 지표예요. 예. 왜냐면 점수가 60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친구가 열심히 안 하기 맞거든요. 물론 시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일부러 어렵게 낼 때도 물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저희는 어머님과의 피드백 그리고 함께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KMO의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확한 교재 부분도 잘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많아요. 예,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힘들겠지만, 일단 보시면, 일단 저희는 이제 학원에 등원하시면 개인적인 시트를 홈페이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구글 시트 많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개똥이에요. 개똥이 좀 너무한가?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이에요. 그러면 홍길동에 대한, 우리 길동이에 대한 시트가 이제 부여가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눌러보시면 우리 아이의 성적을 그냥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의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오시게 되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대수기와 정수 조합, 이거는 지금 영재고반에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를 기본적으로 하루에 등원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취도 그리고 과제. 근데 성취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취도는 A라고 하면 일단은 예습과 복습을 둘 다 잘해온 친구, B라고 하면 예습이나 복습 둘 중에 하나를 안 해온 친구, C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온 친구, E도 있는데요. E는 사정이 있어요.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아이가 오늘 공부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명확히 아실 수 있어요. 네, 맨날 받아보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성적에 대해서 이 시트를 열어보시면 지금 무슨 반이 있고 지금 얘는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진도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평균, 이 시험의 평균 몇 점이었는지, 그리고 저희 기준이 60점으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60점 아래면 이게 빨간불이 켜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딱 들어와 보시면 이 아이가, 우리 길동이가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아실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에 표도 나와 있어서 일단 대수가 어떤 그래프로 어떤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수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기하, 조합,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어요. 네. 카톡으로 일단 어찌됐건 매일 성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 안에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흐름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선생님들을 많이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좋은 선생님들도 계속 모시고 있고, 그리고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단 정시 쪽과 영재고 쪽에 고등 KO부터 시작해서 노하우와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관리까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 보시면 여기 MRP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지금 영재고까지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최근에 영재학교의 입시의 경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지금 짙어지고 있어요. 특히 그런 부분들은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죠. 경기는 대표적으로 그런 학교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가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스를 가지고, 그 소스는 당연히 중등심화입니다. 중등심화 안에서 확장이 되는 K모 이론을 필요로 하거나 영재 이론을 필요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 안에서 요구되는 건 무엇이냐면 아이가 확실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K모가 쉬워지니까 3개월 준비하고 학교 가는 친구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야, K모 별거 안 돼. 이런 어머니들도 계시고, 아니면 되게 겁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학교 가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잘 모르지만 어떻게든 맞춰내는 거죠. 되게 논리적인 친구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르고 싶은 거죠. 실제로 문제풀이 능력을. 그래서 MRP라는 건, 메타인지라는 건 어머니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에서도 실제로 나왔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확실히 잘하는 친구들은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자기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순서를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문제집 배부하고요. 그리고 문제 풀고요. 여기까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감독관이 있어요.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이 일단은 틀렸는지 맞았는지만 모든 문제를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해 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준이 있습니다. 라운드도 나눠놨고요.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나눠놨는데, 일단은 1라운드의 통과 기준이 전체 15문제라고 하면 11문제 정도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안에서
11문제를 넘게 맞추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은 그냥 논패스라고 통과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감독까지. 그래서 감독까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뭘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빠르게 그냥 풀어버리고 내버려. 맞았는지 틀렸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또 실수예요 선생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실수는 뭐 실력이란 말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친구들 고쳐지지가 않아. 일단 기본적인 실수 부분들은 어머니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느끼지 않는다면 사실은 고쳐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이제 가르쳤던 친구인데, 물론 잘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초반에 이제 케모를 시험으로 봤어.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가치점 했을 때 1차를 통과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학원들에서 1차의 가치점 결과를 예상 점수를 커트라인을 말하고 그 결과 안에서 지금 통과한 친구들은 2차를 시켜요. 2차 이론부터. 왜냐면 이론 기간이 긴 게 아니에요.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면 실제로 1차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1차에서 지금 현재까지 절대부등식이 예를 들면 상기랑 코시 같은 절대부등식이 작년을 제외하고 그도 한동안 안 나왔어요. 왜냐면 대수의 핵심은 핵심 중에 하나인데, 부등식이라는 게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게. 근데 그게 안 나와서 이론적인 부분을 안 하는데, 많이 축소했는데 실제로 안 나오니까. 근데 2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안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가장 큰 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곧바로 2차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키죠. 근데 그 친구가 실수를 5개인가 한 거예요. 그러니 안 됐어요. 통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친구들이랑 공부하다가 요즘 애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반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떨어졌으니 애가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보니 이러시더라고요. 자다가 이불킥을 한다고 애가. 열받아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위로를 해줬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능력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케모가 이제 2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15문제만 풀어요. 15분까지는. 6점짜리 풀지 안 풀어.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럼 한 번 더 검토를 해요. 그 남은 시간 동안. 근데 그래도 점수가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그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거죠. 저는 그걸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본인만의 취향이니까. 물론 나중에는 20번까지 풀었어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인지한 거 안에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첫 번째 단계는 어찌됐건 인지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않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아파하고 왜 틀렸는지 체크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저희가 둔 거죠. 이 부분 안에서.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막 열심히 다시 봐요. 뭘 틀렸는지.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빨리빨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르게 하겠지만 빨리빨리가 지금 뭐 만연해 있기 때문에 답을 빨리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영재고까지 가서 독해가 안 돼가지고 틀리고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특히나 더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뭘 틀렸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봐.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거쳐지면서 뭘 표시하냐면 이 아이가 채점 받은 횟수를 체크해요. 횟수를 체크해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를 했다고 하면 10번 만에 통과한 친구랑 2번 만에 통과한 친구는 다르겠죠. 이런 부분들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간이 좀 짧은 학교들이 있어요. 문제 한 문제당 5분 정도에 풀어야 되는 학교들. 대표적으로 대전대구, 광주. 이런 학교들은 사실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학교들이죠. 그러니까 캠은 안 그런가요? 4시간이나 주어져 있는데? 아니에요. 4시간 주어져 있지만 어찌됐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건 어찌됐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깊이 사고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케모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도 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1일 테스트를 혹은 주간 테스트를 볼 때 보는 게 아니라 정규 시간에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논패스를 확정하고
그러고 나서 추가 문제를 이제 배포하죠. 그러니까 이러고 나면 실제로 이제 설명해줘야 될 부분들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보통은 답안지를 나눠줘요. 선생님들이 만드신 답안지를 나눠주고 아이들이 실제로 다시 자기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하는 거죠. 물론 검사 다시 하고요. 네. 그리고 다 통과한 친구들은 추가 문제를 주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K보드 준비하면서 영재에 대한 실전적인 감각도 익히고 문제풀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양식 자체는. 근데 어찌됐건 테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답을 적어내는 것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죠. 근데 요게 또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영악해서 존버를 타요. 존버가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라운드가 11문제가 통과하고 2라운드는 저희 라운드로 그래서 나눠놨어요. 1라운드라는 건 시간을 제한을 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애들이 15개 중에서 11개를 풀어야 1라운드가 통과인데 만약에 라운드를 안 나눠놓으면 애들이 포기를 해요. 난 절대 이 문제에서 11문제 이상 맞출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나눠서 기준을 조금씩 낮춰줘요. 그래서 처음 1라운드에서는 언제까지 풀었을 때 11문 그러니까 한 30분 더 주고 30분 주고 11문제 풀었을 때 통과 30분이 지나면 2라운드로 넘어가면서 9문제 풀었을 때 2라운드 통과 결국 패스, 논패스 요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과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준을 낮춰줘요. 3라운드까지 유지하고 그래서 존버라는 건 3라운드까지 기다리는 문제들이 네. 그런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건 선생님들이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애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 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걸 어찌됐건 아이들이 자이기 때문에 경쟁하듯이 신나게 푸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건 특히나 영재고반에서도 대전대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습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특히 파이널 때도 저희가 시키고요. 계속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안에서 애들이 즐기듯이 경쟁하듯이 풀어내는 모습 안에서는 난 1라운드에 통과했어. 너 2라운드에 통과했니? 뭐 이런 부분 안에서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K모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K모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K모는 어찌됐건 그거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확실히 성장시킬 수 있고 있어야 되고 다만 지금 학력이 좀 낮아졌으니 그런 친구들은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실 거고요. 그 부분 안에서는 뭐 저희 아버님 뭐 규모가 크고 뭐 K모 쪽으로 아주 유명하진 않지만 실제로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퇴원하지 않으세요. 예. 그 부분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재도 아름다운 표지와 함께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P반이랑 PG반 뭐 지금 K주반도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실 있는 성장과 지금 성과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K모를 당장 할 만한 실력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지금 수학적인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거나 그 또래에 비해서 물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상을 끝내고 어느 정도 하는 건 늦은 게 아니에요.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영재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울 영재고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 중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경기 영재고까지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실제로 내실 있게 공부해가지고 경기 영재고 간 거예요. 어머니들 주위에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고등부까지 하고 K모 2차까지 했는데 영재고 모의고사 봤더니 점수 안 나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국 하향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다 서울대 가요. 목표는 다 서울대야. 근데 고3이 되면 현실적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도 영재고도 마찬가지 입시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잘하면 난 서울 좀 안 될 것 같으면 경기예요. 목표 다 처음에 시작은. 하지만 K모를 했던 친구들도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기 시작하면 요즘에 대전도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선호하시지 않았었어요. K모한 친구들은 경기 이상 가야지 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입시 실적이 워낙 좋고 영재고 모든 영재고들이
전반적으로 좀 차이는 매년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는 어떤 영재고가 좋다고 말하기 쉽진 않아요. 예. 그래서 모든 영재고가 좋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는 이 라인을 거치는 친구들이 1학년 때 거치든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거치든 그건 상관없이 서울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내실 있게 과정을 진행했을 때 모두 영재고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가능하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장 성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1학년 때 시작을 해도 영재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케모 했다고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영재학교 준비 과정을 좀 볼게요. 꿈과 희망을 좀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케모 과정을 거쳐서 뭐 아름답게 우리가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되면 좋겠고, 근데 좀 아이가 좀 잘 몰라서 늦게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안타까운 경우도 너무 많아. 실내를 뭐 너무 많이 들어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가 아닌 대치동은 아무래도 특화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는 케모에 대한 특히 2차 이상의 교육을 받기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솔직히.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구조가 하는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일단 영재학교 준비 과정을 좀 보면요, 이렇게 세 단계로 많이 나눠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케모를 하고 영재고로 준비하는 학생, 1차, 케모 2차까지 하고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 그러니까 2차까지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1차 고등부랑 중등부를 다 합친 겁니다. 그리고 케모 1차까지 하고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 1차까지 준비하고 영재고 준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죠? 2차는 통과하지 못했다. 2차는 진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행학습만 하고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케모 2차까지 한 친구들은 사실은 수학적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친구들이고요. 연습 좀 해야 돼요. 물론 어떻게 2차를 갔냐,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옛날에는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막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또 동영상이고 하니 제가 막 쿼리부터 본론부터 막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머니들이 이게 사실 유튜브도 15분 이상 보면 잘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론부터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2차가 요즘 1차가 쉬워졌기 때문에 운이 좋아 2차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찍어서. 실제 존재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반에 있거나 있는 친구들도 막 20점 차이 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실수 몇 개만 하면 5점짜리인데 실수도 한 두세 개만 해봐요. 15점, 10점 막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떨어지고 붙는 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예실 있게 2차를 가는 친구랑 운이 좋아서 왔어, 이런 친구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 2차 할 때 좀 나와요. 각이. 예. 각이 나오는데, 왜냐면 2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1차는 단답형 2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2차는 어찌됐고 5점 문제, 5분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과정. 오전 4문제, 오후 4문제. 서술함. 그러니까 여실히 자기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실 있게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내실 있게 한 친구들은 사실은 기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영재 이론이나 적응을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근데 내실 있게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친구가 나쁜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부할 때. 그래서 이것도 조심스럽고. 일단 1차는 제가 꿈과 희망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1차에 잘 안 된 친구들은 보석 같은 친구들이 꽤 많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실수를 해서 반대 경우로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직 능력은 뛰어나. 물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또 대부분이냐면 취약한 과목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해서 1차 쉽게 안 된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경우는 나는 예를 들면 대수가 약해, 나는 조합이 약해, 난 기하는 통 못 풀겠어, 이런 친구들이 나머지에서 나는 정수에서 좀 더 점수를 얻을 거야, 대수는 자신 있어, 이러면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이제 아쉽게 고배를 마시는 경우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저도 오늘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케모를 저희는 주 5일을 안 하려 되도록이면 안 한다 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도 주 5일을 뭐 진행한 경험이 있고 예전에, 그리고 새벽까지, 지금은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지만 뭐 새벽 3시
2시 같이 공부하고, 저도 계속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런 많은 에너지를 들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얘는 국어 공부도 안 했어. 물론 영어도 안 했어. 영어를 미리 해놨다면, 워낙 잘한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옛날 그런 친구도 많았고, 현재도 이제 사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꽤 많아요. 근데 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국어도 엄청 빡세게 다니고. 근데 그런 경우들에서 모든 걸 투자했는데 1차가 안 됐을 때는 시급을 전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는 실제로 케모 괜히 시켰나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날 내려가면 케모 모르고서도 지방에서 이제 뭐 설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아름답고 훌륭하게, 씩씩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대학도 잘 가. 그런 걸 왜 내가 이걸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어찌됐건 케모를 한다는 건 준비된 학생이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도 저 케모만 얘기해서 좀 그러네. 근데 그 부분 안에서도 아이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대로 공부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찌됐건 이 부분 안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사실 반짝반짝한 친구들이 있고 잘 다져주면 오히려 서울영재고 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좌절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어찌됐건 2차에서 어정쩡하게 한 친구보다 내실 있게 1차를 잘 준비하고 떨어진 친구가 훨씬 더 잘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영재고도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요. 선행학습만 하는 친구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선행학습만 하면 아무래도 영재고 입시는 기본적으로 고입이기 때문에 중등 과정이 선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등기하, 평면기하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합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경우의 수를 배우긴 하지만 케모를 한 친구들이나 영재이론을 본격적으로 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하 접수와 낮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재고 입학 테스트를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 안에서 좀 힘든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선행학습을 하고 많이 한 친구들, 내실 있게 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 괜찮다고 봐요. 수학적 의미가 있는 거니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다만 좀 빠르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재 2학년들. 그래서 저희 6월달에 또 현재 저희 PC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겨울방학 때 시작했던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케모를 준비하는 건 이 시기에 옳지 않다. 3월달 케모 준비하는 거 옳지 않다. 어차피 영재고 입시가 코앞인데 그 사이에 확실히 영재고를 위한 방향성을 갖고 꾸려서 나가자 해서 지금 만든 반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내실 있게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금 이번에 진단고사를 본답니다. 진단고사를 봐서 이제 아이들이 또 반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영재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왜냐면 어찌됐건 영재고의 본격적인 시즌은 8월 말, 9월부터거든요. 그러면 지금 6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희 6월 14일날 이제 6월 14일날 영재고 시험을 보니까 6월 15일부터 이제 반 이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좀 빠르게 입학 테스트 보시고 영재성 테스트 보시고 확인해가지고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뭐 팀장님도 계시고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아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2학년들. 하여튼 뭐 이런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에서 필수적인 것, 특히 지금 1차와 선행학습의 필수적인 것 이런 거예요. 단단한 선행학습. 아까 말씀드렸죠? 단단해야 돼요. 수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많이 안 배워도 돼요. 그러니까 미션까지 나갔어. 나가면 뭐예요? 문제를 못 푸는 걸. 얘가 이게 뭔지 모르는 걸.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계통이라 어찌됐건 아래가 제대로 안 쌓여있으면 허물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3차 방정식 푸는데 2차 방정식 못 푸겠어요, 어머니? 빨리 시작하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3차 방정식을 이해하는 것보다 2차 방정식을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하고 빠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찌됐건 이 선행학습을 하더라도 내실 공부한 친구가 그렇지 않은 친구는 확실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단단하게 했으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중등시험가 필요하다. 영재 기본 이론이 필요하다.
그 기본 이론을 확실히 갖추는데 어느 정도 영재고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갖춰준다면 캠을 어정쩡하게 한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 중에서 사실 내신 성적도 좋고 착실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빨리만 좀 키워주면 빠르게 커요. 네, 빠르게 커요. 그러니까 뭐 이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를 지금 봤는데 어정쩡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영재고 시즌 되면 웬만하면 제가 좀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 안에서. 물론 팀장님들 도움도 받고 실장님들 도움도 받는데 그런 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캠을 1차를 했는데 얘가 수학상에 상하에 해당하는 특히 상에 해당하는 그걸 했는 문제가 있는데 못 풀어요. 잘. 실수라고 하겠죠 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뭘 한 거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특히 뭐 중등기가 못 풀고 있을 때. 그래서 내실도 공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랬던 안 그랬던 어찌됐건 단단한 중등심화 기본 이론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죠. 뭐 말할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 캠으로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늦어졌거나 아니면 지금 아이가 머리가 튀지 않아서 머리가 깨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케모에 대한 도전이 좀 늦어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연결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일단 보면 저희가 일단은 P반이고요. 성취도가 높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P반이라는 건 사실 의도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아까 저런 것들을 제가 겪으면서 아니 이 부분 안에서는 내실 있게 아이들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어머니도 수학 상합니다. 빠르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 수학상은 단단해야 돼요. 수학상은 문제를 잘 풀어야 되고요. 수학하는 기본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 단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애들 입학 테스트를 봤을 때 캠으로 가는 게 좋을까? 이 아이가 뛰어나요? 그러면 캠반으로 보내고 그게 아니면 피지 과정으로 보내고 우리 이제 6형제 1형제 과정이죠. 영재 과정 보내고 하기 위한 판별 과정으로서 저희가 P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8주 과정 이게 2달 과정이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안에서 성취도를 저희가 평가합니다. 성취도를 평가해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안에서 나쁜 습관과 그리고 그러니까 뭐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입학 테스트 기본적으로 볼 때 어머니한테 어떤 말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테스트지 한 장만을 봤을 뿐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P반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아이들을 봐야 돼요. 시험지 한 장을 봐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아주 안 좋아도 가르쳐보면 이 친구 괜찮은데? 장점이 있어. 파고들고 공부하고 의문을 갖고 계속 물어보고 그동안 괜찮은 선생님이 목말랐던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런 시스템이 목말랐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키워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과정, 이 P 과정은 그런 친구들 이 캠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성장해.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좀 다른 과정 안에서 수학적인 실력, 영재고를 위한 길 열어주고 싶다. 여기서부터 P반이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성취도 높으면 K모 준비하자. K스텝 가는 거고요. K모 준비하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입학 테스트 워낙 잘 봐요. 그럼 P반을 거치지 않겠죠, 당연히. 네. 장학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P과정의 테스트를 보는데 이 테스트에서 뭐 좋은 성적의 성과를 거두면 그러면 캠을 하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아니면 P과정을 가자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성취도가 안 좋으면 그 다음에 이제 PG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탄탄한 준비 과정. 네. 일단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P반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P반 테스트를 봤는데 아직은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P반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등심화가 다 끝나 있어야 되고 수학상에 대한 부분이 끝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아직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피반 테스트 받는데 성적이 너무 저조하거나 아니면 피반 테스트, 피반을 가기 위해서 그런 친구도 있어요. 피반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PP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하여간 이렇게 되고요. P반은. 그래서 물론 PG반 안에서도 K반을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기가 필요하고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죠. 네. 지표라는 건 진단고사가 되겠죠. 테스트 성적과. 그 P과정은 8조 과정인데요. 일단은 좀 보시면 수학상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수학상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런 부분 안에서는 단단하게 확실히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수학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상은 이론적인 부분들이 왜 수학상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대수의 커다란 두 축이 있죠. 아니 중등의 커다란 두 축, 대수와 기하입니다. 그러면 대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수의 심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수학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이론적인 부분들을 모르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커리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8주, 그게 2달 과정이죠. 네. 그리고 수학하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해방 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 애들이 싫어하는 게 물려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건 이론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이 명확히 서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P반 과정 안에서는 어떤 거를 좀 준비하냐면 수학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풀이 능력,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건 요거였어요.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이론을 정확히 예를 들면 상반방 정식은 알고 있니? 테스트도 그렇게 저희가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학 테스트도. 그래서 그냥 명확해요. 얘가 이걸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문제를 통해서 확실히 다져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을 확실히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책을 수학상을 끝냈으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주 예를 들면 뭐 정석의 예제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세팅해 놓은 거고요. 뭐 자체 교사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청드린 건 뭐였냐면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이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교재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얘는 실전적으로 더 심화해서 문제를 잘 풀고 개념을 확인하는 것 시고 목표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론을 확실히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물론 수학 하를 한 친구들도 당연히 이 과정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취도가 높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장현 선생님이 뭐 고등기하까지 하시고 워낙 기하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뭐 작도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 학원에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 P반 수업도 하세요. 네.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도 이반 수업을 들어봐요. 네. 일단 보면 일단은 도형에 대한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뭉뚱그려 말하면 중등심화예요. 심화지만 보면 공간도형의 해석이라는 단어명이 존재하네요. 공간도형 존재하네요. 케모에서는 이 공간도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영재고에는 나오죠. 중등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케모로서의 장점이 있지만 이 과정 안에서는 일단은 영재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확실히 중등심화를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조합 있죠. 조합도 사실은 제가 이제 조합 수업, 이 P반 조합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재고 기출문제 좀 소개시켜줘요. 이게 간단한 것들이거든요. 지금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하회 법칙, 고배 법칙 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조합을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좀 영재고에 좀 더 가깝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어렵지 않은 이론들. 근데 그 어렵지 않은 이론을 어떻게 중등과 연계시켜서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P과정은 이런 콜이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 8주 동안. 그리고 진단고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P반이 있으면 좀 그러네요. P반이 있으면 P지반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P반의 성취도가 좋으면 저희가 말씀드려요. 왜냐면 P반 진단고사를 보게 되면 이 개별 간담회를 하거든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테스트 보내드리고 그리고 매일 성취도 보내드리지만 이 진단고사 성적에 대해서는 왜냐면 진단고사는 미리 공지라고 또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쵸? 축제처럼. 애들 축제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럴 때는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가 일단은 개별 간담회를 하고요. 그래서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잘하면 이제 K1 반으로 올라가고 아니면 PG 과정 갑니다. 근데 PG 과정 안에서 또 역시 성취도가 좋으면 K반을 가고요. 끝내고 나서 PG 과정은 두 과정이 있습니다. 스텝 1과 스텝 2. 그래서 성취도가 낮으면 KG반을 갑니다. KG반은 본격적으로 이제 중경시를 하면서 실제로는 선행을 확실히 어느 정도 해나가면서 영재이론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아이들마다 좀 다를 뿐이지 이런 부분에서 성급하고 조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듣지 않았거든요. 봅시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겠죠. 왔다 갔다. 그래서 PG 과정은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PG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PG 과정은 1과정과 2과정은 나눠져요. 그래서 1과정을 진행할 때는 역시 수학상황 또 나와요. 못할 수 없겠죠. 네, 저희가 목표하는 게 이거예요. 못할 수 없다. 근데 잘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조합이 있고요. 기하 있고 수원이 이제 특징적으로 있는데요. 수원의 수열 파트를 저희가 따로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단 K5 과정 안에서도 수열이 있는데요. 일단은 수열이 수원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좀 약간은 먼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좀 독립적인 성격도 있고요. 물론 이 수열이라는 게 미적으로 연결되는 다리이기 때문에 좀 수원에 있는 뭐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 안에서는 기본적인 원리는 노가다예요. 규칙을 파악하는 거예요. 1, 3, 5, 7, 9 2씩 증가하는구나.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발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영재고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영재고에서 중요하게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 과정에서 통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원부를 진행하고요. 물론 PG 원과정에서 또 잘해요 아이가. 그렇다면 K5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준비가 된 친구들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커요. 예. 왜냐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리고 P2 과정으로 가면, 그래서 P2 과정으로 가면 이때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제 고등수학이라고 해가지고요. 수학 상하를 이제 합쳐놨어요. 왜냐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모르지 않아요. 이 정도 저희가 시켰기 때문에 P 과정 2달이죠. 예전에 했죠. PG 과정 2달이죠. 수학상학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수학으로 넘어가는 커리를 다 밟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상학을 합쳐서 이제 실전 유형으로 가게 됩니다. 확실히 이제 다져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징적인 이제 정수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수는 일단 대학과정이고 K5의 한 축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영재고에서는 정수 이론을 쓰는 것들이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중등심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정수론까지 배워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유가 있다면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시켜야죠. 근데 뭐 일단은 이 과정까지 오면 아이들이 지금 수학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확실히 문제 풀이는 능력이 이제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정수 부분까지 더불어진다면 사실은 뭐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요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고등학생들을 이제 옛날에 가르칠 때 보면, 그러니까 정수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으면 사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어렵게 돌아가서 푸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은 이거 자체를 배운 친구들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생소한 친구도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부에서도 보면 따로 정수 이론 뭐 이래가지고 정수론 같이 뭐 대학과정에서 그렇게 배우진 않지만 경시처럼 배우진 않지만 뭐 정리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5랑 비교해서 K5를 하는 친구들에 비교해서 이 과정의 친구들이 좀 늦춰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는 훨씬 빠른 거예요.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우리 A라는 아이는 벌써 저기까지 한다던데 우리 B는 이것뿐이 안 돼. 어쩌면 좋아. 뭐 이럴 필요 없다고요. 내실 있게 하면 돼요. 일반적인 친구들보다는 훨씬 빨라요. 잘할 거. 네. 뭐 중학교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PG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지가 효과가 진행이 되고 나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보여요. 네. 물론 중간에 체크 포인트들은 계속 둘 거예요. 네.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다시 보면 수학 상이랑 수학 하. 자, 피지 스텝 1은 아까 스텝 1은 수학 상, 하 아까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하, 조합 뭐 똑같습니다. 좀 더 이제 심화가 된 것이겠죠. 네. 그리고 수열 아까 말씀드렸죠. 수열 이게 스텝 1 피지 과정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고등수학으로 가죠. 이게 보면 모의고사 1에서 3회, 뭐 22에서 24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문제를 던져주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푸는 거죠. 이론적인 부분을 모르진 않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점수하고요. 그 다음에 기하하고 조합합니다. 이 부분 안에서도. 그러면 사실 이 부분 안에서 거칠게 말씀드리면 지금 몇 달입니까? 6달이죠. 왜냐면 P과정 왔죠? PG과정 1, PG과정 2까지 왔죠? 지금 PG과정 2까지 왔습니다, 여기. 오면 이 아이들이 내실 있게 했을 때 경시 입문 어설프게 한 친구보다 6개월 투자, 그러니까 경시 입문을 하면 3개월이잖아요. 근데 2배를 투자했죠. 그쵸? 천천히 왔죠? 그러면 이 과정 안에서는 사실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좀 약간 늦을 수 있지만 탄탄하게 클 수 있다. 오히려 이 수준까지 오면 사실 웬만한 4점, 5점 초반의 문제는 건드려 볼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주간 성적은 뭐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성적도 따로 보내드려요. 주간 성적도 따로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네, 그 부분 안에서 그래프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PC 과정 안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주간 테스트 보기 때문에 이 PG 과정 안에서는.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커다랗게 반에 설명이 이제 끝났어요. 물론 KG반은 그 과정 안에서 뭐 진행되는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PP반은 일단 생략을 했고요. PP반은 P반을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과정들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선행을 포함해서 인증제를 통해서 이제 갈 겁니다. 포함해서 확실히 아이들 성장시키겠다. 이 모토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왜 가능하냐? 이런 거예요. 영재-입시의 기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지 영재-입시를 하는 것일까? 영재-입시에는 쓰이는 속초 사고들이 이게 많이 패턴화되어 있어요. 지금 영재-입시의 시작 자체가 꽤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의 핵심은 사실은 무엇이냐? 그냥 중등 심화예요. 중등 심화가 잘 되어 있으면 이거 안에 덧입히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뭐냐면 딴딴 프로그램이에요. 딴딴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이것도 만든 거고 교재가 총 지금 12권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딴 과정, 딴푸 과정부터 해서 딴딴푸 과정까지 지금 쭉 이제 12과정이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시험을 통해서 애들의 중등심화 실력을 향상시키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중등심화 우리 아이는 뭐 이미 했는데 잘하는데요? 아닐걸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일단 볼게요. 좀 더. 그러니까 딴이라는 건 단단하게 저희가 키우겠다는 의지입니다. 딴. 그래서 딴 과정이 있습니다. 딴 프로젝트. 딴 1-1. 그 중학교 1-1 중등심화 100문제 정리한다는 거예요. 문제 푼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봐요. 딴 M호를. 근데 이게 M호를 통과하면 좋은데 M호를 통과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1-1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생각보다. 근데 제 딴 봅니다. 제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죠. 돼야지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로 넘어가겠죠? 총정리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3-2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몇 문제 풀었어요? 지금 600문제 푼 겁니다. 교재 6권짜리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 저희가 수업 안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 안에서는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시키는 반들도 있어요. 네, 특경적으로. 그리고 딴 M으로 당연히 보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딴 3-였죠? 딴 프로젝트, 딴 프로젝트.
단단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최고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보면 사실 중등심화 문제집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두서없이 막 KMO 2차 문제 막 들어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집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참 그러니까 애들이 체계적으로 좀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되면 KMO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안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물론 당연히 이걸 하면서 선생님들이 잡아주시죠. 네, 잡아주시죠. 그래서 일단 이것들의 총정리를 또 다시 100문제로 하는 거죠.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KMO를 말씀드렸던 게 KMO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 안에. 네. 그리고 당연히 시험을 보면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딴딴, 이거 딴이라고 해. 이게 딴딴이에요. 딴딴 3-2까지 가죠. 또 어려운 600문제를 또 풀었습니다. 네. 그러면 야호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지금 600문제, 1200문제를 푼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단언컨대 여기 있는 문제들 나이스하게 확실히 정리해서 자기가 잘 풀면 저는 대전 이하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대전, 대구, 광주, 예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KMO도 마찬가지고 MRP 말씀드렸지만 KMO도 마찬가지고 일형제반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어찌됐건 큰 틀 안에 선행과 같이 가거나 KMO와 같이 간다고 해도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영적으로 집중시켜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KMO 하니까 무조건 돼. 뭐 일단 선행하면 돼. 그거 아니고요. 일단은 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반에 KMO 반에 당연히 능력 있는 선생님들, 관리 잘하는 선생님들도 들어가시고 하지만 이 반에도 뭐 따로 가면 그러니까 물론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반 이런 반에 메인 선생님들이 막 들어가시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반 안에서도 저희 대표적인 뭐 팀장님들이 이 반에 들어가시고요. 저도 들어가요, 심지어.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는 저희가 신경 쓰고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 반이에요. 물론 KO반도 당연하고 이 반도 당연한데,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는 반이라는 거죠. 아마 이 반의 라인업 자체로 보면 대치동 최고 아니면 우리나라 최고일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냥 믿고 맡겨줘도 돼요. 일단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과정 안에서도 뭘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보면 이런 거죠. 왜 딴딴을 애들이 푸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걸 모르는 게 있나요? 이거 안에서? 없어요. 물론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잡아주죠. 질문을 하고. 네. 그러면 일단 추가하는 건 이겁니다. 이 부분 안에서 지금 이 부분 안에서 이거예요. 저희가 추가하는 건 이게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학원을 가면 모두 가르쳐주고 근데 문제를 못 풀어 애들이. 그러니까 못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보는 수학을 중요시하는 거고요. 지금 하는 수학 아이들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의 경향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 안에서는 어찌됐건 아이가 힘을 가져야 돼요. 문제를 푸는 힘.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RP도 마찬가지, 딴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물론 과정은 당연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제가 좀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PPG 아까 물론 PP반도 저희가 이제 열어요. 그러니까 다 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월 15일 날이랑 16일 날 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안에서 지금 모든 과정이 이제 열릴 거고요. 그 부분 안에서는 일단은 뭐 P라고 하면 P로 이제 들어온 친구들은 6월에서 8월 두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약간 8월 6월 15일이니까 8월 15일 뭐 이때 전후로 해서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잡아보면 이런 코스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PG1 안에서 K-스텝으로 가는 친구들은 이제 PG2 과정에서 K-스텝으로 가는 친구들은 뭐 이론을 배울 테고, 근데 3개월 과정이라 이게 약간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찌됐건 이렇게 됩니다. 근데
KG 스텝 안에서는 보면 이제 고등수학은 계속 가져가고요.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수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세 개 파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지수로그,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이미 배웠고 그 안에서 삼각함수까지 건드려 보는 거죠. 건드려 본다는 게 이게 또 물리하는 친구들이 옛날에 물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삼각함수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기하조합 또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전과정 다 열 거고요. 그러니까 PP도 이번에 이제 진단고사를 보기 때문에 P도 열리고요. 그리고 PG도 열리고 그리고 0.5번도 열린답니다. 네. 그래서 뭐 테스트를 다양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보면 이제 이거는 지금 2학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PG반 친구들이 케모를 하는 친구, 물론 케모반이 따로 있고요. 케모한 친구들은 당연히 케모 끝난 다음에 영재 과정을 보게 되죠. 근데 일단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근데 케모만 한 친구들은 영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물론 저희가 말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은 어차피 6월 14일날 시험 보니까 케모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맛보기 수업을 해줘요. 맛보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영재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기 좋다 자습시간을 위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G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죠. 그냥 PG반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텝 1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K반 같은 경우, H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석하게도 지금 K모 날짜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병행하고 있어요. 네. 어찌됐건 지금 도약기 이 스텝 2에 해당하는 9월부터가 본격적인 게임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공부가 K모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영재를 시작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빨리 이 반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텝 1 단계를 할 수 있는 반으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PG반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6월달부터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9월달, 1월달, 1, 2월달, 3월, 5월달 이렇게 일반적인 과정이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6월 14일까지 지금 연기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해하는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어쨌든 지금 뭐 케모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네, 이해하는 친구들은 왜 시기상 그러니까 6월과 8월의 시기를 이용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9월달에 이제 사실 애들이 대규모로 이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동의 시기죠. 그러면 그때에 뭘 해야 되냐면 좀 더 상위반에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한 친구들이 아직 준비 안 된 친구들이 9월달부터 그 이후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좀 더 힘들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긴 시간 사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일단 긴 시간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몇 말씀만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저희 다원 영재 수학 같은 경우에 다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고 있고 대표적인 선생님들 많이 뭐 이장현 선생님이나 박종원 선생님, 김기현 선생님, 최선호 선생님, 뭐 양서원 선생님 다 이제 계시고요. 그 부분 안에서 조 선생님들 너무 많이 계시죠. 지금 또 모시고 있고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내실 있게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저희 모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을 하는 것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케이블을 못하거나 늦었다고 판단 여러 학원들에서 얘기를 해서 상심을 해서 나 아닌가 보다. 우리 아이는 아닌가 보다. 선행과정만 그냥 대충 밟자. 아니면 선행과정을 통해서 최상의 그 이과 최상위를 노리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특히 중학교 현재 1학년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과 최상위를 선행을 한다고 쉬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재고를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보고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많은 애들이 영재고 시험을 모든 학생이 다 보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서 사실 일반고에 가서 그 친구들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거든요. 또 이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 이렇게 공부했죠. 과학도 물어보고
하울, 무얼 막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사실 아이들이 달리거든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아이도 하고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같이 공부한다는 건 사실 아이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특히 이제 뭐 좀 저학년 친구들은 아직 우리한테 꿈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서 KM부에 좋은 성적을 얻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꿈, 뭐 소유용제로 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이루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약간 늦었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실망했을 친구들은 사실 늦지 않았다. 1학년들은 저희가 제시한 중커리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학년들은 빠르게 시작해서 지금 탄탄하게 과정을 밟아서 우리가 아름다운 경쟁을 뒤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렇게 만들 거고요. 이 커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리 나가려고 하는 욕심부리는 커리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못 가르쳐서? 에이 아닙니다. 못 가르치기 뭐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로 내실 있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영재고로 준비했는데 떨어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뭐 합격시켜서 기뻤던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잘 안 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좀 늦게 시작했고요. 예, 많이 2월달 뭐 제가 6월달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빨리 시작하시자 하는 이유가 일단은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지 그래도 따라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열심히 했는데 어찌됐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소재 능력도 본인도 알고 좀 떨어져요. 근데 과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과거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지금은 좀 늦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친구가 지금 그런 걸 깨닫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으면 사실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일 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후 과정에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판이 마련된 것이고 이런 부분 안에서 저희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네. 어찌됐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커리를 짜고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입학 테스트를 좀 봐주시면 그런 부분 안에서는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시험지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시간 감사합니다. 이게 15분도 버티기 힘든 시간인데 여기까지 와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전에 끝나겠죠.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꼭 테스트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